안녕하세요. 승부TV입니다. 오늘 국내 경기 몇 경기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자농구 KT와 고양 오리온의 경기입니다. KT가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이전 10월 31일 홈에서 인삼공사를 상대로 86대 63으로 크게 승리했으며 10월 30일에는 KCC 상대로 96대 74로 크게 승리합니다. 2연승 흐름 속에서 6승 3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죠. 특히 직전 인삼공사전에서는 리바운드 싸움에서 12개를 앞서며 5명의 선수가 고르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허우는 계속 결장 중에 있지만 김현기가 시즌 첫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하윤기와 함께 높이의 힘을 보여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동욱 또한 노련하게 경기를 운영하면서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 세컨 유닛 싸움에서도 KGC를 상대로 판정승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정성우 활약 또한 매우 좋아 보이며 SK를 추격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의 일전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맞선 오리온 또한 지난 주말에 연승을 기록했죠. 최근 원정 연전 일정을 진행 중인데 삼성과 동부를 격파했습니다. 특히 10월 31일 치러진 원주전에서는 외국인 선수들이 6득점을 합작하는 데 그쳤지만 토종 이대성과 한호빈 그리고 이정현이 백코트 싸움에서 완승을 기록한 경기였죠. 특히 이대성 활약이 매우 빛났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용병들이 힘을 못 쓰는 가운데 이승현의 활약이 돋보였던 경기였죠. 이승현이 8득점 7리바운드를 해주면서 공수에서 외국인들이 부진한 틈 속에 높은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경기는 오리온이 잘했다기보다는 동부 야투 성공률이 워낙 형편없었던 경기였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현의 결장이 예상되어 동부 쪽으로 많이 쏠린 경기였죠. 그러나 결국에는 동부 야투율이 떨어지면서 스스로 자멸하는 결과를 보여줬던 뼈아픈 경기였습니다. 이재성 또한 무득점 경기를 치르는 주춤한 시기도 있었지만 이날 경기를 통해 3점포를 포함해 21득점 4리바운드로 완전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어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할 수 있겠고 할로웨이가 골밑에서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상대 애인을 잘 제어해주었던 경기였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KT의 강력한 수비가 지난 1차전과 같이 이번 경기에서도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기록하면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양홍석과 김영환 등 장신 스윙맨들이 김강선과 이정현 등 비교적 작은 매치업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할로웨이를 외곽으로 끌어낼 수 있는 나렌이 있기에 정성우와 양홍석 등 돌파가 좋은 선수들의 골밑 득점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KT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2.5점 기준점 핸디도 KT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경기는 여자농구 신한은행과 하나원큐 경기입니다. 양팀 다 직전 경기에서 KB를 상대로 패를 기록했죠. 신한은행은 10월 29일 KB 상대로 71대 74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하나원큐는 10월 31일 중립구장에서 KB를 상대로 75대 92로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는 신한은행에게 하나원큐가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전패를 기록하고 말았죠. 따라서 이번 시즌 스타트가 하나원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정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홈팀 신한은행이 직전 KB전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한엄지의 부상으로 낮아진 높이의 약점과 김단비, 곽주영 등이 결장한 공백이 있었지만 4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가운데 조직적인 농구와 빠른 농구로 주축 선수들의 결장 속에서도 매우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체력이 떨어지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면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농구로 높이 열세를 최소화했던 점이 무너지면서 경기를 패하기는 했지만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KB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경기였죠. 반면 하나원큐는 직전 KB전에서 강희슬이 FA를 통해서 팀을 떠난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구슬마저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이라 신지현과 양인영의 분전에도 불구하고 수비가 너무 쉽게 뚫리면서 KB를 상대로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신지현과 양인영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한 선수가 없었죠. 그리고 지난 시즌 문제가 되었던 수비력 또한 이번 시즌에 더욱 약해진 모습이 보인다는 점 또한 매우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슬의 시즌 아웃 부상 속에 박소희가 기회를 받으며 성장 중이고 신지현과
김혜진 등이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고는 있지만 역시 벤치 전력이 떨어지고 신한은행은 김아름과 유승희 그리고 한채진 등이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원큐가 이를 견디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시즌 전패를 갚기 위해 하나원큐가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줘야 하지만 주력 자원의 이탈과 선수들의 기량 약화에 의한 패배는 필수한 사실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 신한은행의 승과 신한은행의 한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자 배구 KB손해보험과 대한항공 경기입니다. 홈팀 KB손해보험이 3연패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시즌 1승 3패를 기록하고 있죠. 직전 10월 29일 홈에서 삼성화재를 상대로 3대2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OK를 상대로는 3대1로 패배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삼성화재전에서는 케이타가 66.2% 높은 점유율 속에서도 자신의 몫을 해주며 분전했지만 두 경기 연속 토종 선수들 중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5세트에 케이타 체력이 떨어지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죠. 비록 범실에서는 우위를 보였지만 블로킹과 서브에서 밀리면서 삼성화재에게 3대2로 아쉬운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홍정과 신장호 등 국내 선수들이 부진하기 때문에 황태기 세타 또한 습관적으로 케이타에게 공을 올리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점이 케이타 후반 체력 고갈로 인해 경기를 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대한항공은 쉽지 않을 거라 예상됐던 OK전에서 셧아웃 승리를 거뒀죠. 선발 세터로 한 선수가 아닌 유광호를 기용했는데 유광호가 전성기를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공격수를 찾았고 링컨도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뽑아내면서 최근의 부진을 씻어냈던 경기였습니다. 이로 인해 2연패를 끊어냈죠. 그리고 오은열과 곽승석 리시브 라인 또한 점점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점도 팀에게는 위안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정적인 서브 리시브를 바탕으로 조재영을 활용한 빠른 중앙 속공에서 상대 블로킹을 분산시키면서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케이타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홍상혁과 김정우 부진으로 3연패에 빠진 KB손해보험이죠. 그러나 대한항공 역시 링컨과 임동혁을 함께 투입하는 2인 아포지 체제는 리시브 라인에 약점이 있고 포짓을 한 명만 가동하는 선수 구성은 화력 대결에서 부족함을 나타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팀 서브 2위를 기록 중인 KB손해보험에는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KB손해보험이 좀 더 나은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두 팀 모두 세트벌 경기력에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접전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국내 선수들의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물론 KB가 활력 대결에서 밀겠지만 접전의 경기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 도발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B의 불행승도 좋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경기는 여자 배구 한국도로공사와 GS칼텍스 경기입니다. 우선적으로 지난 시즌 도로공사가 GS칼텍스를 상대로 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컵대에서도 패하면서 정규 시즌과 컵대 포함 상대전 12連패 연패에 빠져있죠. 도로공사는 페퍼저축은행과 기업은행을 상대로 2연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2연승 동안에 클러치 바그 부활을 신고했습니다. 박정아와 켈시의 좌우 날개의 활약 대결에서 압도적인 경기를 두 경기를 통해 선보였죠. 그리고 이고은 세타가 전세한과 정대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상대 블로킹에 혼란을 빠뜨릴 수 있었던 상황을 많이 연출해 좋은 경기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이명호 좋은 디그가 분위기를 가져오는 데 성공한 경기였죠. 이에 맞서는 GS칼텍스는 이전 현대건설에게 3대1로 패했지만 직전 IBK를 상대로 3대1로 다시 승리하면서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IBK를 상대로는 모마가 외국인 선수 싸움에서 완승을 기록했고 강소희의 득점력도 살아나면서 주축 선수들의 고른 활약이 나온 경기였죠. 또 이번 시즌 첫 출전한 오지영 리베로가 경기 초반에는 감각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출했지만 세트를 거듭할수록 리베로 위험을 선보이면서 경기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공사는 지난 시즌부터 최근까지 GS칼텍스를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GS칼텍스가 이소영이 떠난 자리를 유서연이 메우면서 다소 경기력의 기복을 가져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도로공사를 만나면 더욱더 힘을 냈던 GS칼텍스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최근 박정아와 켈리의
폼이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배구를 한다는 평을 받고 있는 도로공사가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180.5점 기준점 오바가 좋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GS 칼텍스 승과 오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내 경기 몇 경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축으로 반드시 적중하시기를 기원합니다.